경매가 시작됐다. 판단이 늦으면 원하는 물건을 놓친다. 새벽, 바닷가 근처 위판장. 산지 중도매인들이 쉴 새 없이 수신호를 보낸다. 갓 잡아 올린 생선에 처음으로 가격표가 붙는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막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억가가 올라갈 수 있고 주민들이 이제 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구를 떠난 수산물이 도시에 도착했다. 가격표가 한 번 더 바뀐다. 이번에는 이른바 소비지 중도매인이 값을 결정한다. 물량이 많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들어오면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지 3번 결정이 됐다 치더라도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오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직접 지켜보기로 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가정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경매 1시간 전, 생선 상자가 이리저리 옮겨지는 모습만 보일 뿐 경매를 앞둔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항구에서 봤던 경매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상인들을 만나 물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11시부터 경매한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마다 경매 시간이 있어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경매 시간은 있는데 경매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겉에서는 그걸 하는 거야. 다 경매가 올라온 거라 우리 여기 또 못 나온다. 거의 짝장 사라고 봐야지. 짝짝 사갖고 근데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하루는 아침에 경매. 아침에. 아침 시간에 경매하는 거. 그것도 경매도 같아. 회식사가 돼. YTN 취재진이 구리 수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온 날 경매장 모니터 화면입니다. 수산물의 품목과 수량, 가격 정보 등이 띄워져 있습니다. 경매장 모니터에 표시된 시간은 4월 29일인데 공시된 자료와 비교해 봤더니 당일 거래와 상관이 없는 하루 전날 거래 목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모니터에 띄우고 눈속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선시대 상거래는 객주라 불렸던 도매상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걸 무너뜨린 게 바로 일제다. 국권 찬탈 이후 객주들을 수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하며 그들의 도매업을 막았다. 수산물 경매기관을 곳곳에 설치해 통행세를 챙기며 영업이익을 가로챘다. 일본인들을 지정도매법인이라고 거기에다가 하고 시장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그 도매상 객주 이 사람을 중매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 밑에 일본 사람 밑에 소속시키면서 경매를 해라. 그 수천 년 이어온 그 상관액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일본 사람 지정도매법인한테 수수료 떼어주고 밑으로는 이제 그 수의 매매를 해오는 그러면서 광복이 됐거든요. 광복 이후 일제가 만든 수산물 도매법인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소비지 도매상들이 가격 정보를 독점하고 폭리를 취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76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농안법이 만들어졌다. 농안법의 핵심이 소비지 도매상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매법인의 부활이다. 광복 21년 만에 일제 강점기 때 제도를 우리 손으로 되살리는 아이러니였다. 과거에는 그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하고 정보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가 많이 컸었어요. 이제 이들의 횡포를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집 주체와 분산 주체를 따로 하고 그 중간에 가격 결정을 경매라는 방식을 주로 하게끔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수집은 도매시장 법인이, 분산은 중도매인이 맡게 됐다. 도매시장 법인은 바닷가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싣고 온 산지 도매상, 즉 출하자에게서 수산물 판매 위탁을 받는다. 이후 공개 경매 혹은 정가 수입 매매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소비지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이다. 그러나 시대는 또 변했다.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물류의 발달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였다.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도매법인을 두고 항구에서 경매를 거친 수산물을 도시에서 한 번 더 경매하는 제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가격이 결정이 됐어. 그럼 누가 사냐? 가락동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직접 가거나 그 사람들 직원들이 보통 가서 사요. 그럼 가락동으로 갖고 와서 그냥 유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농안법에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매를 하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경매항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또 온다고 그러면 잠깐 펼쳐서 경매하는 형식을 하는데 법을 잘못해 놓은 거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소비지에 가서 또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구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단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도매 시장에 대한 수수료를 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 도매법인의 수수료를 띄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 때문에 만드는 거죠. 불필요한 중복 경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의 기대. 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들은 수수료를 챙긴다. 식탁에 오를 수산물의 신선도는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은 높아진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지 않고 법적으로 특허를 받은 도매시장 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들이 다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해다가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아무 수집 능력에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시장을 위해서 수집 기능이나 뭐든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만큼 통행세 모양 그냥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서울시가 이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산물 수집과 분산 기능을 다시 합친 시장 도매인 제도를 추진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저항은 지금도 만만치 않다. 시장 도매인이 뭐냐면 그 분산과 수집과 분산을 같이 하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지금 한 도매시장 구역에 2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건 한 제도를 깨트려 버린 거거든. 물건 사온 사람이 엎드려 사다가 여기서 가격 경쟁에서 팔아버리고. 2019년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세무회계 전문가가 TF팀을 꾸려 도매시장 법인 3곳과 중도매인 450여 명, 출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었는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사 결과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요. 도매법인들은 직접 물량을 수탁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 경매나 기록 상장으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수수료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매법인 전부와 중도매인 절반 정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도매법인들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한두의 일이 아니어서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는 마련됐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시장 도매인 도입을 허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에 저희들한테 농림부에서 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 도매인제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라. 하지만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렸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 이해 당사자가 있고 또 서로 대변하는 그런 또 그룹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기득권층에서 좀 자기 이익을 어느 정도 덜어내주는 양보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관하는 정부와 무기력한 국회. 취재진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해양수산부의 요구에 받은 전국수산물 도매시장 법인협회 임원 명단. 전직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퇴직 1년 뒤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재직 시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법안의 심사를 맡았다. 이 협회 같은 경우는 심사를 안 거치고 그냥 가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저희가 이제 심사 대상 아니라고 통보를 드려가지고 심사 안 받고 취업하신 것일 거예요. 취업 제한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윤리와 이해 충돌 문제는 남는다. 직접 만나 입장을 들으려 해도 그럴 수 없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선생님 안 계세요. 그 약속 안 하시고 오시면 지금 뵙기는 어려워요. 전화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대신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재 수산물 유통 구조를 바꾸려는 서울시의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수산물 시장을 직접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협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의외로 협회 관계자의 입을 통해 그의 역할을 들을 수 있었다. 도매상제로 가려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 회장 와서 법좀 가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모시고 된 건데 수산에서 모시고 왔는데 와보니까 청과도 급하니까 청과하고 수산하고 같이 지금 일을 보시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의 수산물 유통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 문제가 대대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거래 물량 중에 90%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실 정도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됐었고요.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폐해와 부정, 비리들이 14년 전 검찰이 대구 북부 수산물 도매시장의 2년치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전체 거래 물량의 90%인 654억 원어치가 가짜 경매로 거래됐던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도 않은 경매로 도매시장 법인이 앉아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3억 원이었다.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분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수취해가 와서 법인에 기록 상장하고 허위 경매를 하는 난자. 검찰 수사 결과 여파로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 법인을 없애고 유통 단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시장 규모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시장 도매인을 지정된 이후에 매출액은 이제 1년 평균 8.7% 정도 그렇게 좀 상승을 했다. 전국 이제 수상시장, 공영 수상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사례. 실제로 2010년부터 8년 동안 대구 북부 수산물 시장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봤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한 덕에 거래 물량은 142.6%, 거래 금액은 266.5% 늘었다. 기존 도매시장 법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두 곳과 확연히 다르다. 산지에서 경매한 물건을 내륙지 와서 다시 재경매를 하고 가격이 한번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대로 역할이 안 됐잖아요. 시장 도매인 제도로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입하신 거 아닌가. 도매법인이 잘 됐다, 시장 도매인 제도가 잘 됐다, 어떤 게 잘 됐다고는 못 봐도 그래도 시장 도매인 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나. 항구와 도시, 즉 산지와 소비지에서 중복 경매가 이루어지는 우리 수산물 유통 구조의 모태가 된 건 일본. 일본은 지금 어떨까? 세계 최대 규모 도쿄 도요스 수산물 도매 시장. 시장 관계자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도요스 시장 수산물 거래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2.2%, 금액으로 따지면 14.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산지 도매상과 소비지 도매상 간의 직거래였다. 경매는 항구에서 한 번으로 끝낸다. 일본은 1999년 법을 개정해 중복 경매를 사실상 없앴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했다.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수산물을, 어민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 프랑스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헝지스 시장. 연간 9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유통하지만 경매는 하지 않는다. 산지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선한 먹거리를 1초라도 빨리 공급하는 속도전에 중점을 둔다. 미국 동부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뉴욕 헌츠포인트 시장. 상인들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일 뿐 법으로 경매를 의무화해 도매법인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그 경매 원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도 갖다 심고 대만도 갖다 심었거든.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내가 바뀌었냐?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약간 비효율적인 거예요. 거기도 이미 수입 매매로 전환했어요. 일본도. 프랑스의 헌지스 도매 시장이나 뉴욕 헌츠포인트 도매 시장은 어떤 물류 기능을 추가하길래 계속 왕성하게 있는 거냐? 이 상류 기능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 물류 기능을 예전에 물류 기능만 하면 줄게 돼 있어요. 이게 줄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인 물류 기능을 더하는 도매 시장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수산물 유통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축. 어민들의 협동조합 수협이다. 자체 수익 사업의 하나로 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한다. 그런데 취재 결과 수수료 수입을 늘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전산 조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중도매인들의 외상거래 한도를 늘려줬다.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이제 그게 판매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책임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승진의 혜택도 받고, 중도매인들은 근데 이제 한도가 없으니까 대신에 그분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전산 조작을 저희가 해주는 거고요. 중도매인들에게 외상을 많이 줘 거래 대금을 늘려야 수수료를 많이 떼고 이자 수입도 거둘 수 있다.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발생하잖아요. 무전 선입금을 계속 쓰면은 대출금이 풀로 차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게 불어나요. 외상 한도를 늘렸다는 건 그만큼 회계가 부실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 경기도 구리수협 회계에서 5억 7천여만 원이 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책임은 실무자인 무기계약직 직원 한 명이 사실상 모두 떠안았다. 자기 직무 권한을 벗어나서 그 부분을 다른 그 직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또 허위 보고도까지 같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회계 조작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허위 보고라는 게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회계나 모든 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리 수협 측이 구멍난 회계를 메우기 위해 산지 중도메인의 금융 계좌를 유용해 사실상 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이 소리를 두고 하는 거나 그게 이런 그 직원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신과 거래하는 구리시장 중도메인의 요구로 수협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맡겼는데 고스란히 수협 직원의 손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사장이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수협에서 들고 있다고 생각도 못했죠. 나는. 거기 이제 판장에 들어가면 일단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통장이 하나 있어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장 만들어달라 해서 그때 자기한테 딱 그때 보냈죠. 나는. 편의상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A씨가 받아야 할 수산물 판매 대금 3천여만 원은 수협의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수협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너무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돈을 넣고 출하주한테 돈을 넣고 그 돈을 우리가 빼서 중도메인 미수금에 상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출하주는 돈을 못 받았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수산물 유통 구조가 적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다. 대가는 결국 어민과 소비자가 치른다. 국민생선 고등어 해양수산부 자료 기준 한 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8,700원가량입니다. 여기서 어민이 손에 쥐는 돈은 2,700원,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6,000원 정도가 중간 유통 과정에서 덧붙습니다. 이 가운데 중복 경매 수수료는 150원 남짓, 도매시장 법인의 판매를 맡기는 출하주는 그만큼 생선값을 덜 받고 소비자는 그만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에선 체감이 잘 안 되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그램 도매 거래 단위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불어납니다. 연간 460억 원, 도매시장 법인들의 고정 수익이죠. 낱개론 푼돈이라 별 관심이 없고 합치면 너무 탐나서 포기할 수 없는 돈, 변화를 가로막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갖고 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갖고 한 이익은 바로 단계를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막는 꼴이 되는 것들이죠. 즉 그 부분이 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기득권이 로비를 해서 반대하고 또 뭐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못하고 정말 그건 역사의 역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몹쓸 짓을 기록에 남겨야 돼. 화가 나니까 보이잖아요. 우리 짱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다친 얘기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200원 뭐 아끼자고 제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신선도? 200원이요? 좀 약간 그런 쪽은 계산 안 하고 식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맛과 좀 신선도를 더 생각해서 이게 좀 싼 가격으로 많이 되면 소비자들도 좀 싸게 드시고 푸짐하게 드시고 아마도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